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철회하라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고용 안정이 보장되며 사측과 합의할 수도 있다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두환 씨가 자진 출석하는 재판의 방청권이 어제 추첨을 통해서 배분됐습니다. 5.18 단체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광주지역 미세먼지 측정소가 7곳에 불과하고 측정 높이도 생활과 동떨어져 있어서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계획에 맞춰서 송정역 일대를 활력 있는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현대차 노조의 태도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직은 초안이긴 하지만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면 광주 위탁 생산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합의문까지 썼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더불어 마련한 광주 위탁 생산에 대한 특별 합의서 초안입니다. 현대차와 광주시가 이미 협약한 대로 사측이 광주형 일자리 신설 법인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고용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울산에서 만드는 차종은 광주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생산과 관련된 사항을 매월 지부에 통보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사측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합의문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연대해 3년간 강경 투쟁하겠다던 방침이 뒤집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 합의문을 함께 마련하고도 서명은 미뤘습니다. 현실을 고려하고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측면이 이번에 고용안정 특별 합의를 추진하게 된 사실상 배경이에요. 대정부나 대외적인 투쟁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조는 서명과 최종 합의는 앞으로 1, 2주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 합의까지의 관건은 이미 현실화된 광주형 일자리라는 여건 안에서 노조원들이 현실적인 합의사항에 동의할지, 그리고 연대 투쟁해온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 노조의 전향을 받아들일지 등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유총의 계약연기 집단 행동이 무산된 이후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까지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광주 지역 대형 유치원 24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22곳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 원화 200명 미만 유치원 중에서도 26곳이 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59개 가운데 30%인 48곳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 재판에 나온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는 점도 그렇고 퇴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 온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법원은 어제 추첨을 통해서 방청권을 배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가 다음 주 월요일 광주지법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판 방청권 추첨에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추첨을 통해 방청권 번호가 불려지는 순간 탄식과 환호가 교차합니다. 광주 시민이 많이 돌아가신 분이랑 지금도 많이 상처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사죄를 해서 어느 정도 위로라도 받는 것이 이번 재판의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진실이 규명돼가지고 다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씨는 2년 전 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대목이 문제가 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동안 2차례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이 이유였는데 법원이 이번에도 안 나오면 강제로 끌고 오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오는 11일 아침 승용차로 연희동을 출발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까지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5월 단체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분노는 그야말로 가눌 길이 없겠지만 분노만으로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고요. 퇴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 전두환 씨가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광주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오는 11일 광주 재판에 출석하는 전두환 씨에게 이 기회에 5.18의 진실을 밝히고 5월 영령과 광주 시민 민주주의 앞에 석고되자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씨가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역사의 법정으로 최종 소환돼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계당국이 전두환 씨 광주 재판 참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아침마다 대기오염 정보를 확인하는 건 이제 시민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측정소가 7곳에 불과하고 측정 높이도 시민들 눈높이와는 멀어서 정확한 실태가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동구보건소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입니다. 10만 명의 지역민들이 의존하는 미세먼지 정보는 이 한 곳의 측정소에서 나온 겁니다. 숲속이든 도로든 공사장이든 동네 구석구석의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원래 주된 원인이 노후된 경차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도로 주변에 있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측정소의 높이도 문제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4층 건물의 옥상입니다. 지상으로부터 18m 위에 위치한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수집된 미세먼지의 농도는 이곳으로부터 8km 떨어진 서석대의 미세먼지 농도와 같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재다 보니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 눈높이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환경부는 지상의 측정소와 25m 높이의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28%까지 벌어진다며 될 수 있으면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미세먼지 측정소 7곳의 평균 높이는 14m에 달합니다. 건물 옥상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뭐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노출되는 농도랑은 또 당연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측정소의 개수나 높이도 문제지만 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놓는 대책도 문제입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대책을 보면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질 경우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제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만큼 평상시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 안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승용차라고 한다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뭐 도로 다이어트랄지 아니면은 당장 적용하기 힘들다면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대중교통 그러니까 이제 버스 전용차로를 뭐 도입해서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미세먼지 공포.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도 성평등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모색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선 광주 금남로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축제를 연 혐오문화 네트워크가 38 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귀국합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는 이범호, 윤성민, 한승혁 선수 등이 부상으로 중도에 귀국했고 잦은 비 때문에 연습 경기가 취소돼 실전 경험을 쌓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한편 기아는 훈련을 모범적으로 소화한 고영창 선수와 이창진 선수에게 기량 발전상을 수여했고 신인 투수 홍원빈 선수를 미래 에이스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계획에 맞춰서 광주 송정역 일대를 개발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활용해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자리 잡은 금호타이어 공장.
40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는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합 환승터미널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역세권의 중요시설로 유치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입니다. 도심터미널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큰 편익을 주는 이런 것들이 금호타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국내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의 역세권 지역 개발 방향을 참고해서 광주를 대표하는 관문이자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남도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시설이 함께 건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역세권의 콘텐츠가 방문자나 거주민에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 방향의 선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이 계획돼 오는 2023년까지 5,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은 최소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송정 역세권 개발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경우 시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 사업이 가시화되기보다는 시민 공감 등에서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밋빛 청사진대로 광주 송정역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광주 발전의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화순군 이서면의 한 밤나무밭에서 불이 나 99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곳에서는 90살 이모 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정확한 사인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을 잇따라 훔친 혐의로 24살 배모 씨를 구속하고 14살 조모군을 법원에 신병 인계했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 2일 광주 북구 용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6살 서모 씨의 승용차를 훔치는 등 잇따라 차량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훔쳐 타고 다닌 차량에서 불이 난 점으로 미뤄 증거 인멸을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른 게 아닌가 보고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백운광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광주 남구는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해 장마 전인 5월까지 백운광장과 대남대로 일대 하수관로와 빗물바지 설치를 마무리하고 자동음성 재난 통보 시스템과 재난 영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만일 침수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받도록 풍수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금 일부를 구가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2017년도 도서 종합개발사업계획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라남도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특수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그리고 섬 코디네이터 양성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제4차 도서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11개 시군 섬에 7,2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